자, 4개월 동안 정확하게 59번의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간평사, 관세사, 기술사, 노무사, 변리사, 변호사, 세무사, 외무고시, 편입, 기술사, CPA, 공무원 등 정말 안 해본 시험 컨설팅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59분 중에 딱 한 분을 제외한 공통점은 이 59분의 컨설팅을 통해 느낀 점뿐만 아니라 대다수 분들이 하고 있는 어떤 공부의 잘못된 습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2번 정도는 컨설팅을 했던 것 같습니다. 4개월 동안 어떻게 보면 좀 강행군을 달려왔는데, 제가 재작년에 공법책을 출판하긴 했지만은 컨설팅까지는 전혀 생각을 안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컨설팅을 하게 된 계기가, 많은 분들이 공법 자료나 컨텐츠를 찾아서 보시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공법을 본인에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법 자료나 컨텐츠를 보더라도 기존의 공법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거나 제자리 걸음인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1대1로 컨설팅을 해드릴까라는 생각에서 컨설팅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컨설팅에 대해 확신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 있죠, 튜토리얼. 이거 구독자가 100명, 200명일 때 제가 무료로 한 20분 정도를 전부 다 컨설팅 해드렸거든요. 근데 반응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후기도 후기거니와 이거 정말 진짜 1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는 말을 정확히 2분한테 들었습니다. 너무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는데, 근데 이분은 이제 본인은 무료로 받았으니까 이제 100만 원으로 해도 자, 그래서 컨설팅 유료로 전환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계속 컨설팅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강의를 찍어 놓으면 좀 편하기도 하고, 컨설팅을 어쨌든 제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컨설팅이 좀 힘들긴 하거든요. 좀 본업도 있고요. 제 본업은 변리사거든요. 그래서 제 힘이 닿는 데까지는 그래도 일단 컨설팅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확실히 컨설팅이 서로 좀 상호소통하고, 또 궁금한 거 바로바로 답해드리고, 또 계속해서 합격할 때까지 카톡으로 의사소통하니까 어떤 일방적인 어떤 책이나 강의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컨설팅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자, 제가 59번에 컨설팅을 하고 나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요, 이미 컨설팅을 준비하면서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공부를 좀 잘못하고 계시고, 잘못된 습관이나 편견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컨설팅을 시작할 때는 제가 나쁜 습관 리스트를 해가지고요, 제가 자체적으로 만든 체크리스트들이 있는데요, 이거를 체크리스트를 제가 체크하게 하는데, 이걸 만들 때만 하더라도 저는 그래도 뭐 한 20-30% 정도만 좀 아니다, 그러니까 좀 안 좋은 습관이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반대더라고요. 7-80%가 맞다. 그러니까 즉 잘못된 습관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대다수의 분들이 좀 잘못하고 있는 공부 습관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컨설팅 때만 말씀드리는 것도 좀 있기 때문에 오늘 꿀팁들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회독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양을 회독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도 뜨끔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회독은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거를 구별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양을 좀 줄여나가는 식으로 회독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독은 처음에는 기본 강의를 수강하시죠. 기본 강의를 수강하시면서 뭐 복습 차원에서 한번 돌리고, 그 다음에 뭐 기본 강의 끝나면은 뭐 2-3번 정도까지만 회독을 하시는 거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본인의 시험 유형에 따라서 공부 방법이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건데, 딱 여기까지, 그러니까 기본 강의 끝나고 딱 2-3번 정도까지만 회독을 하시는데, 여기까지가 전체 회독이에요. 여기까지만 전체 회독을 하시는 거고요. 즉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시는 거고, 그 이후부터는 본인이 전체적으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하시면서 양을 줄이면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일단 아는 게 있어야 되는 건데, 처음 4회독 정도 할 때까지는 내가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 모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모르는 것밖에는. 근데 이게 4-5회독 할 때부터 줄어들거든요. 그 다음 회독 할 때 좀 더 줄어들고, 이게 지수함수꼴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양을 줄이면서 회독을 하셔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양을 회독하면 일단 양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제가 보통 전문직 컨설팅 해드리죠.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거를 공부하는 거는 시간 낭비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버리는 시간이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또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작정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앞부분이 그냥 기억이 안 나요. 네. 또 다시 앞부분 다시 돌아오면 뒷부분이 기억이 안 나고, 이게 수동적으로 읽어서 그런 거거든요. 책과 뭔가 의사소통을 하면서 내가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를 적극적으로 구분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목적 없이 읽으면 어떻게 되죠? 밀도가 떨어지고, 집중력 떨어지고, 효율성 떨어지고, 이게 내가 검은 것은 검은 거고 흰 것은 흰 것이요, 이런 식으로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양 회독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적극적으로 구분해 나가면서 양을 줄여나가는 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놀라웠던 사실은 객관식 시험에 국한되는 거긴 한데요, 기출부터 안 푸시는 분들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기출을 객관식 다른 문제집이랑 병행을 하든지, 아니면은 객관식 문제집만 보고 있든지. 이 기출은요,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어떤 선물이에요. 선물. 최소한 10개년에서 15개년 정도는 마스터를 하고 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기출부터 마스터를 한 다음에 객관식 문제를 푸는 거예요. 왜 이 기출이 선물이냐면은, 이 객관식 문제는 문제 은행식으로 나오거든요.
저도 강사로서 객관식 문제를 만들어 봤지만은 이게 사실은 기존에 있는 것들 변형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새로운 지문을 어떤 창출해내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창출해낸다는 거는 뭐 새로운 최신 판례가 나왔다던가 아니면은 뭐 개정법이 나왔다던가, 근데 사실은 이것도 최신 판례를 갖고 기존에 공포된 개정법 갖고 변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글을 갖고 변형하는 거예요. 하물며 과거에 기출됐던 문제들도 다 조금씩 변형해가지고 내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기출은 자 드세요 하고 떠먹여주는 건데 안 먹어 하고 뿌리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출부터 마스터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나 전문직 1차 중에 대부분 시험이 이제 절대평가죠. 60점 넘게 되는. 이거는 사실 속된 말로 기출만 마스터하면은 60점은 사실 껌이에요, 껌. 다른 거 하실 필요가 없는. 자,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게 쓰면서 외우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근데 쓰면서 외우는 거는요, 쓰면서 외워야 되는 경우가 있고 쓰면서 외우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일단은 여러분들 애국가를 1절을 쓰는 게 빠르겠어요? 아니면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게 빠르겠어요? 지금 애국가 한번 써보세요. 근데 타이핑을 하든 글씨를 쓰든 전 이미 동해물과 백두산이 다 떠올랐죠. 그러니까 당연히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습관이 뭐냐면은 이 풀로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풀 답안을 쓸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쓰면서 외운다는 것은 내가 1시간에 10개를 외울 수 있다고 치면은 2~3개밖에 못 외우는 거예요. 쓰면서 외우면은. 그러니까 밀도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쓰면서 외우는 것. 가장 베스트는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외우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쓰면서 외워야 되는 경우가 뭐냐? 논술형 준비하시는 분들. 암기 양이 어마어마하죠. 사실상 목차나에 외워야 되는 내용들이 정말 몇 페이지는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보조적으로 끄적이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담원을 쓴다는 게 아니라 보조적으로 내가 이 내용을 암기하고 있는지 암기를 못하고 있는지를 구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조적으로 끄적이면서 쓴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양이 너무 많다, 방대한 경우에는 내가 그걸 머릿속으로 다 떠올린다는 게 애초에 말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천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천재면 이 영상 안 보고 있겠지. 그래서 양이 워낙 방대한 내용이라면은 보조적으로 끄적이면서 쓰는 거는 좋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암기를 쉽게 하고 싶다. 이거 체크 안 하신 분들 59분 중에 딱 한 분 있었어요. 한 분. 제가 이거 다 데이터베이스로 모으고 있거든요. 딱 한 분.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왜 암기를 쉽게 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냐. 그분 말씀이 이제 당연히 쉽게 하고 싶지만은 암기는 너무 힘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 암기 잘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암기를 쉽게 하고 싶다는 거니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다 쉽게 하고 싶어 하잖아요.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통째로 다 외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쉽게 하고 싶어 한다고 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암기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본적으로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짜증나고 그냥 집어치워버리고 싶어요. 정상이에요, 정상. 전 암기가 너무 쉬워요. 암기 별거 아니던데요? 이러면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천재이거나 사기꾼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자, 암기는요, 어렵고 고통스럽게 외울수록 어렵고 고통스럽게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암기를 쉽게 한다면요, 암기는 그만큼 머릿속에 있는 내용이 쉽게 빠져나갑니다. 암기를 할 때 뇌에서 화학적 변화가 일어난대요. 화학적 변화가 뭐냐면은 우리가 계란 후라이 만들 때 날계란에서 계란 후라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액체가 고체되고 고체가 액체되고 이런 게 이제 화학적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뇌를 얼마나 쥐어짜고 쥐어짜야지 화학적 변화가 일어날까요?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야지 장기적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어렵다. 애초에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암기를 좀 쉽게 하려고 하는 분들은 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암기가 너무 쉽다? 고통스럽지 않다? 이러면 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게 맞습니다. 아니면은 암기할 양이 많지가 않는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던가. 자, 그래서 컨설팅 59분의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오늘 좀 꿀팁들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에서 많은 인사이트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또 컨설팅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후기들 보시면은 정말 절대로 허위로 작성된 거 아니고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정말 그만큼 이상의 가치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그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손민규 블레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